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각종 적성 검사 통해서요, 내 성향이 어떤지도 알아보고요, 또 그에 맞는 최적화된 직업을 추천해드리고 있죠. 맞춤 진로 상담 프로그램 저희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과 진로 앞에서 막막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고민 많은 친구들은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02-845-1901번, 02-845-1901번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전화번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무를 찾아라 함께해 주신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매주 이렇게 2명의 친구들 이제 열심히 상담을 해주시고 계신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좀 진로 상담하기에 수월한 친구 또 어려운 친구가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좀 특성이 좀 뚜렷한 분들 중에서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흥미적성, 어제도 얘기했죠. 흥미적성 자체가 네.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이고 또 두 가지의 특성이 공통점이 잘 보이면은 사실 저희도 상담사 입장에서도 좀 결론 내리기가 그 수월한 경우가 있고요. 어제 친구는 좀 그럼 좋았다라고 그리고 또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적극성이 보인다거나 좀 많이 성실해 보이고 노력을 많이 잘 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되면은 저희도 좀 직업 추천드릴 때 조금 더 이제 폭넓고 또 확신을 이제 갖는 직업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어려운 경우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흥미적성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안 보이고 특성 자체가 이제 어느 쪽으로든 이제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또 공통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흥미로는 이런 직업군이 잘 어울린다고 보이는데 적성은 반대로 이제 다른 쪽 직업의 적성이 이제 발달됐다고 나오는 경우에도 사실 좀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없으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경우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대면 상담 자체를 그런 경우 좀 더 오래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상담이 어렵거나 쉽거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오늘도 역시나 여배우 이름에 상담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남자분이세요. 24살의 박하선 씨인데요. 과거 요리사로 근무를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요리사는 그만뒀고, 현재 헬스 트레이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세요. 요즘 새로운 진로 앞에서 고민과 걱정이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 요리사 출신인데 헬스 트레이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상반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리사 요즘 사실 인기가 많죠. 요즘에 워낙 각종 방송에 뭐 유명한 셰프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쿡방, 먹방에서 너무 인기가 좋아요. 청소년들이 또 특히나 이제 저연령대일 때, 청소년기 때 좀 관심 직업 중에 요리사라는 직업이 항상 인기가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 할 때와 좀 평소에 본인 취미로 할 때 아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요리라는 게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그냥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또 내 스타일대로 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괜찮은데요. 직업적으로 요리사라는 직업을 할 때는 굉장히 또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저희 식사 조금만 늦게 나와도 굉장히 손님들이 화가 나죠. 짜증내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 주방이 사실 제일 이제 그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고요. 또 의외로 또 조리 환경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불, 저희가 또 칼, 그죠? 또 여러 명의 조리사들이 같이 동시에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점과 위험 요소가 좀 생각보다 많다는 점. 또 막 요리 그런 막 드라마 보면 사실 되게 요리사들끼리 되게 서열이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군대가 그죠? 군기가 센 이유가 사실 총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보수적인 조리장 환경이 많고요. 또 이제 남들과 이제 반대인 경우가 많죠. 생활하는 시간대가. 그러니까 남들이 쉴 때 요리사들은 굉장히 바쁘시죠. 크리스마스나 명절,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직업 특성을 좀 충분히 알고 조리사를 내가 직업으로 택할 것인지는 고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인기가 많은 요리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근데 오늘 주인공 박하선 씨는 헬스 트레이너로 전향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너무 상반된 직업인데 헬스 트레이너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요즘에 뭐 헬스장 이렇게 뭐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헬스 트레이너랑 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뭐 근력을 형성한다든지 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그 헬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직업적으로는 또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도 뭐 오늘 뒤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또 실제로 그 가서 보는 거랑
되게 근육을 좋은 근육을 갖고 계시고 네. 또 뭐 예쁜 여성 고객분들을 또 이렇게 좀 고객으로 대한다 뭐 그런 단편적인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실제적인 직업의 특성, 속성을 좀 장단점을 구분하셔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PT를 받아봤는데 제 선생님 보니까 프리랜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헬스 그런 뭐 스포츠 관련된 쪽, 이제 생활체육 관련된 쪽이 사실은 뭐 정규직보다는 필요할 때 강사를 좀 초빙해서 뭐 1년, 2년 단위로 또 아니면 더 짧게 좀 뭐 또 수요 이런 쪽 직업이 사실 고객이 또 많이 와야지 또 사실 계속 그렇죠. 회사에서 예, 채용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수요 측면에서 또 헬스장에 만약 고객들이 이제 감소하면은 또 갑자기 또 좀 줄여야 그렇죠. 되니까 예, 헬스 트레이너 줄이고 뭐 늘리고 그게 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요. 직업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사실 또 많이 좀 신중하셔야 되는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박하선 씨 또 적성 검사 결과 궁금합니다. 함께 좀 보시죠. 예, 먼저 뭐 이번 검사 결과 하나씩 좀 세부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적인 흥미는 뭐 사회형 관습형으로 나오셨고요. 네. 또 뭐 유사하게 나오셨는데 그러네요. 이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6가지 직업군 중에서 사회 관습형 그리고 뭐 진취형 직업까지 흥미가 높은 반면에 뭐 탕구형이나 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탕구형이나 현장형 같은 직업은 굉장히 낮습니다. 흥미도가. 그럼 되게 차이가 확 났다는 그렇죠. 얘기죠? 직업적인 흥미의 이제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은 굉장히 또 좀 활용할 때 있어서 뭐 괜찮은 좋은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적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으로 나온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그 적성 요소가 4가지나 있는데요. 네. 추리력, 공간지각, 사물지각, 그리고 사고 유착력. 특히 이분은 좀 미술을 전혀 전공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시각과 관련된 네. 예, 뭐 공간지각, 사물지각은 사실은 뭐 건축이나 뭐 미술 그런 시각적인 네. 적성 요소가 좀 높게 나온 편이 특징이고요. 성격적인 부분은 뭐 외향성이 뚜렷하진 않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내향성보다는 약간 외향성 쪽으로 보이고요. 이분도 네. 마찬가지로도 사회형 직업 흥미가 항상 좀 성격과 좀 비슷하게 나온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좀 정서적인 반응 또 이제 뭐 배려나 공감 그런 좀 부분을 또 이제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이고요. 직업 네. 가치관은 지식 추구, 직업 안정, 성취 같은 요소를 중시하는 것으로 네. 예, 직업 나왔습니다. 안정이 들어가 있네요. 예, 직업 안정,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직업적인 안정을 중시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아까 사실 헬스 트레이너, 뭐 요리사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좀 직업적인 특성을 네. 장단점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최종 진로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직업 흥미부터 직업 가치관까지 쭉 살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예, 종합적으로 사실 분석해 봤을 때는 오늘 분 같은 경우는 직업 흥미와 적성과 또 뭐 직업 가치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업군이 공통점이 사실 좀 잘 안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어려운 스타일이네요.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좀 네. 상담할 때 대면 상담을 좀 더 충분히 해야 되고 신중함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 이제 이따 제가 또 여쭤봐야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 자신의 흥미나 적성 그리고 직업 가치관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부족한 네. 그런 상태. 이제 좀 그리고 더 이제 자신에 결과로.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성찰과 또 직업에 대한 탐구, 어떤 직업 네. 특성들이 있는지, 직업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좀 더 그 진로를 결정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또 추천 직업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하선 씨에게는 어떤 추천 직업이 좀 나왔나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영업 판매직 직군을 좀 추천을 네. 해봤습니다. 영업 판매사원요. 네. 예, 뭐 영업직과 판매직은 사실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좀 다른가요? 네. 판매직은 실제 현장에서 매장 유통점에서 이제 고객 네. 접점에서 이제 하는 일을 저희가 판매직이라고 하고요. 네. 영업은 뭐 물론 그런 쪽도 있지만 안 보이는 쪽에서도 그렇죠. 뭐 B2B 같은 경우죠. 기업 간의 네. 고객 거래라든지 또 아니면 뭐 자동차 판매나 보험 설계사 같은 영업은 사실은 또 이렇게 좀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이죠. 그렇죠. 그런 특성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 뭐 외향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그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또 성취 아까 직업 가치관에서 성취를 중시한다고 나왔는데요. 네. 영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본인이 노력하고 또 이렇게 좀 도전 적극적으로 하는 만큼 실적이 딱딱 보이는. 실적 확인이 그쵸. 되니까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잘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대표적인 직업이고요. 네. 뭐 이분이 사실은 또 영업 판매직은 사실 직업 흥미로는 이제 진취형 직업에 속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뭐 아까 그
사회형 관습형 직업 흥미로 나왔지만 네. 진취형 직업도 사실 흥미 점수가 낮지는 않았고요. 또 사실 영업직, 판매직보다는 영업직 같은 경우는 또 그 매출 관리나 수익 관리 그런 걸 직접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사무형 직업의 일부 속성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또 사무형 관습형, 이제 이번 검사 결과 관습형 직업에도 흥미 점수가 어느 정도 이제 두 번째 흥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영업 판매직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추천 직업 영업 그리고 판매 사원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 두 번째 또 추천 직업은 뭘까요? 예, 두 번째 추천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요? 예, 뭐 네. 이분의 직업적인 흥미가 제일 높은 쪽이 일단 사회형 직업이라 그렇죠. 그쪽에서 또 현재 지금 이제 뭐 고졸 학력이시라서 네. 조금은 본인이 좀 진학적인 부분을 이제 부담이 덜할 수 있는 쪽을 제가 좀 찾았고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뭐 기본적인 이제 직업 특성은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네. 이분이 사실은 이제 헬스 트레이너,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이나 스포츠 쪽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렇죠. 사회복지사 가운데서는 이제 청소년 그런 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는 이제 청소년이나 이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또 생활체육 그런 프로그램을 네.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기획을 합니다. 네. 예, 물론 필요하다면 본인 뭐 또 자격이 있다면 진행을 직접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사회복지가 무조건 이제 뭐 취약계층을 도와주거나 네. 의료나 뭐 그런 봉사 쪽의 일 말고도 다양한 또 그런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과 스포츠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현재 흥미 갖고 있는 분야를 사회복지사로서 또 어떤 봉사라는 측면의 직업적인 그 만족도를 느끼면서 본인이 또 관심 있는 영역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제가 이제 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업 판매 사원 이렇게 사회복지에서 두 가지 추천 주셨는데 헬스 트레이너하고는 좀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헬스 트레이너 엄밀히 말씀드리면 현장형 직업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현장형 직업적 흥미가 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사실은 네. 또 전화 상담 때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분 헬스 트레이너에 관심 있는 이유를 사실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그것이 이제 검사 결과나 본인 특성과 잘 맞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빨리 오늘의 주인공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선 씨. 오늘 이 검사 결과 좀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모르는 것들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뭔가 네.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생각과는 다른 직업들을 추천받으셨는데 직업 추천해주신 신상진 이사님하고도 좀 인사를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뭐 전에 좀 요리사라는 직업 하시다가 지금 헬스 트레이너 쪽으로 직업을 이제 그 바꾸시려고 이제 그 생각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요리사라는 직업 하실 때 가장 본인 흥미적인 측면이든 적성적인 측면이든 좀 애로사항이거나 뭐 좀 이 직업이 안 맞다 생각하시는 뭐 주된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으셨나요? 일단 요리사를 포기한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매장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요리가 많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요리사라는 직업과 이제 헬스 트레이너는 사실은 좀 상관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쪽의 직업인데요. 헬스 트레이너 쪽에 또 가장 좀 먼저 생각하신 주된 이유는 뭐 어떤 부분이세요? 개인적으로 뭐 운동을 정말 많이 좋아하신다든지 뭐 실제로 체대를 가지는 않으셨지만 뭐 좀 실기적인 측면에 뭐 잘하셨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 운동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네. 제가 그렇게 자기 몸을 만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아까 요리랑 관련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헬스는 이제 음식이랑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본인이 아마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성향이나 뭐 직업 가치관 쪽으로 볼 때 좀 체계적으로 뭔가 관리하는 부분을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헬스 트레이너가 이제 검사 결과로 직업 가치관에서 좀 직업적인 안정성을 중시한다고 나왔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좀 이렇게 좀 프리랜서나 계약식 형태로 단기 형태로 고용을 하고 헬스장의 그런 좀 뭐 그 고객이 느는 정도에 따라서 또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별로 또 이렇게 좀 고객 관리하는 그
숫자 그런 걸 좀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헬스장에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뭐 괜찮으신가요? 성격적으로 본인 뭐 기본적으로 좀 직장이 자꾸 바뀌는 것 자체는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큰 뭐 본인의 애로사항을 갖는다거나 그게 뭐 문제시하진 않으시나요? 네,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시험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일단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노인체육 지도사는 어쨌든 이제 좀 고령층을 대상으로 뭐 생활체육, 그죠? 건강이나 또 뭐 그 노인분들 그런 좀 또 정신적인 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또 운영해주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직업 종사자가 많은 상태는 아니고요. 단 저희가 지금 뭐 계속 뭐 반복되지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수요는 늘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좀 본인의 개인적인 경쟁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내가 자격증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직업을 하시는 거랑 또 그쪽에도 또 실제로 또 체육 전공하신 분들이나 그죠? 여러 가지 또 본인 운동과 스포츠 관련된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이 또 같이 또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단순히 자격증 하나로 내가 그냥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본인 사회형 직업에 지금 흥미가 높게 나오신 걸로 봐서는요. 그런 노인 생활, 뭐 노인 체육 지도사 자격도 좀 따시고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라든지 뭐 상담사라든지 약간 좀 사회형 직업에 속하는 자격과정 같이 좀 준비하시고 또 공부하셔가지고요. 오히려 좀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좀 경쟁력, 차별화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선 씨랑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저는 요리사를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포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 만드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하선 씨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뭐 아주 제가 모르는 부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상담받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벌써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가는 자세가 좀 저는 높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좀 어떻게 제가 얘기한 거는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직업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다만 그런 아직은 좀 본인이 단순하게 자격증 뭐 하나로 내가 그냥 관심 있는 쪽 직업을 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자격증이란 것도 어쨌든 뭐 내가 따기 시키면 남도 따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좀 본인이 좀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내 실력이나 잠재력으로 조금은 도전이 될 수 있는 약간 좀 가치가 있거나 그런 자격증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따시고 또 공부를 하셔서 뭐 관련 분야에 도전해 보시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선 씨가 생각보다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쯤에서 이 김수민 캐스터가 재미있게 랭킹으로 풀어보는 취업 시장의 이야기 들려주는 시간이죠. 취업 하이파이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익을 뛰어넘는 이 스펙 베스트 5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요. 김수민 캐스터 전해주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토익은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펙이 되어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스펙들을 쌓아야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토익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스펙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모스 자격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능력 자격증 모스.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MS가 인정한 사무 자동화 자격증입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직장인 77.5%가 업무에 도움이 되는 능력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성 능력을 꼽았는데요. 이처럼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느 직무에서나 요구가 되는 기본 사항입니다. 국내에서는 1,700여 개 대학과 기업 등에서 졸업, 입사, 승진 등에 활용이 되고 있어서 가치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모스 자격증 저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어느 정도 시간만 투자한다면 따기 쉬운 자격증이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위 만나볼까요? 4위는 경제토플로 불리는 테셋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연구소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국가공인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인데요. 시사 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경제지력, 사고력 테스트로서 많은 경제금융 관련 공기업을 비롯하여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 및 대기업들이 채용과 승진 인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시험부터는 금융 점수도 따로 표시해달라는 금융업계의 요청에 따라 금융 관련 문항을 뽑아서 점수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업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입사에도 테셋 점수를 활용할 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경제토플, 테셋, 특히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3위 만나볼까요? (3위는) 중국어 능력시험 HSK입니다. HSK는 토익과 같이 상위 급수를 딸수록 높은 점수이며 6급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기에는 HSK 4급, HSK 5급 정도만 취득해도 우대 채용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어 회화 수준은 기초 중국어 회화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것이 좋은데요. 삼성그룹은 신 HSK 5급 이상이면 채용을 우대받을 수 있으며 동부그룹, 롯데그룹, CJ그룹, LG그룹 등의 대기업에서도 해외 사업 및 영업 관련 부서에서는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항공 계열이나 관광 관련 기업에서 HSK 시험은 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하오 중국어 능력 시험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2위를 만나볼까요? 2위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역사에 대한 패러다임 혁신과 한국사 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최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의 응시 자격 요건이 되고 있고요. 성적에 따라 공기업과 대기업의 채용이나 승진에도 반영되기도 해 최근 그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영어 능력 시험과는 달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1년에 단 4번만 시행이 되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즘 우리도 역사 덕후가 한번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는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입니다. 대기업 입사가 목표라면 희망 기업의 아르바이트가 취업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CJ그룹에서는 자사 아르바이트 경험이 1년 이상인 지원자에게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슈퍼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SPC그룹도 대졸 신입사원 공채 진행 시 채용 인원 중 10%를 자사 아르바이트 경험자로 선발하며 서류 전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SPC 계열사인 파리바게뜨에서는 미스터리 쇼퍼 포상 경력자에게 서류 전형 합격 특전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롯데그룹과 맥도날드, 바른손 기업 등에서 자사의 아르바이트 경력자를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알아보시고 아르바이트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토익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스펙 베스트 5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토익 학원에만 앉아서 보내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대신 직접 현장에서 뛰어서 느낀 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이 더욱 취업에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스펙 베스트 5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가 전해주는 취업 하이파이브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상담이 더욱이나 좀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4살 이 남자분이어서 했던 거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상담 받으신 분 좀 직업을 전에 이제 하던 직업을 좀 다른 쪽으로 바꾸시려고 했는데요. 네.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본인이 하려던 직업을 포기하고 이제 바꾸려고 할 때 왜 내가 그 직업을 안 맞다고 생각하는지도 원인을 좀 더 분석을 명확히 하시면은 또 새로 찾을 직업을 또 이제 본인 시행착오를 덜 하고 더 잘 맞는 직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누구나 이제 새로운 걸 좀 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렇죠. 과거를 돌아다보는 건 좀 귀찮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업을 또 바꾸실 때도 항상 좀 내가 전에 했던 직업 그리고 돌아보는 시간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늘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이 프로그램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럴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월요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